대한민국 임시정부 필기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의 목적은 사실 첫 시간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필기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 필기 내용을 보면서 공부를 하면서 이 내용이 뭐더라? 이거 왜 썼더라? 이게 이 화살표는 뭐지? 무슨 뜻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강의 내용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이 필기를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좀 디테일하고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못 드리고 필기 내용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린다는 점 양해를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19년에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3.1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3.1 운동. 3.1 운동. 자, 3.1 운동의 계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민족은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하고 자유를 얻어야 된다, 자유가 있어야 된다 라는 뭐 그런 사상이 퍼지기 시작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28 독립선언서가 도쿄죠. 여기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읽히게 되고요. 고종의 인산일에 장례식이죠. 장례일에 민족대표 33인이 모여서 민족 3.1 운동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이 민족대표 33일이 태화관이라는 음식점에서 본인들끼리 독립선언문을 읽고 해산을 하려고 하죠. 뭐 전화해서 자수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비폭력 만세 운동이었으나, 비폭력인데 태극기만 들고 있는데 왜 거기다가 총을 쏘고 뭐 사람을 칼로 뭐 해코지 하고 그러는지 폭력 운동으로 점점 번지게 되죠. 내 눈앞에서 내 친구와 내 가족이 이렇게 당하는 걸 보고만 있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폭력적으로 조금 확산이 되기 시작하고, 특히 우리 저 화성 지역에 제암리 학살 사건도 있었죠. 그래서 뭐 먹을 거 준다고 어디 교회로 모이라고 한 다음에 총 쏘고 불 지르고 뭐 이런 것들이 밝혀진 것만도 많지만 밝혀지지 않은 일들도 상당히 많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탄압을 했다. 3.1 운동은 중국 5.4 운동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3.1 운동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은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되죠.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1910년에서 20년으로 넘어오면서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되고, 이름만 문화 통치고 사실은 기만 통치죠. 이렇게 바뀌게 되었으며, 여기에서 뭐 변화가 된 게 많죠. 병은 없어지고 문관도 할 수 있었지만 문관은 실질적으로 안 하고, 헌병경찰에서 보통경찰도 했지만 경찰 수가 뭐 예산을 엄청 늘려서 우리나라를 힘들게 했던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3.1 운동의 가장 큰 결과물은 대한민국의 임시정부가 생겼다는 것이 되겠고요. 이렇게 임시정부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연해주와 한성과 상하이에 각각 임시정부가 있었는데, 이것을 상하이 장소를 상하이 쪽으로 통합을 해서 최초의 삼권 분립, 정치법, 행정, 권력이 다 또 따로 나눠져 있어야 공정하게 그 정치가 되는 것이죠. 이걸 한 사람이 다 갖고 있으면 그건 뭐 절대 권력이기 때문에 공화정을 기반으로 한 임시정부가 탄생을 하게 됐고요. 연통조와 교통국을 통해서 시험 보기에 뭐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입니다. 자금을 마련을 하고 연락도 하고 그랬고요. 독립신문, 이건 독립협회에서 만든 독립신문하고는 다른 독립신문이고요. 그리고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이 되겠습니다. 근데 임시정부가 활동이 주춤주춤하죠. 요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초대 대통령, 영어를 잘해서 초대 대통령으로 좀 해놨더니 구미위원부하고 통합을 하면서 뭐 자꾸 그 권력과 이 재산을 좀 탐하고, 또 상해에 임시정부가 있는데 상해에 있지도 않습니다. 미국에 계속 있고 상해에 있는 시간은 그렇게 짧았고요. 그러다가 위임 통치론이라는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를 꺼내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차라리 미국한테 지배를 받는 게 낫다. 미국이 우리를 통치해 주세요. 뭐 위임 통치해 주세요. 뭐 이런 얘기죠.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이승만은 없는 나라도 팔아먹는 놈이다라는 뭐 이런 비판을 받게 되고, 이대로는 안 된다 하면서 국민대표회의를 우리 임시정부 이래도 괜찮은가? 라는 그런 회의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새로 만들자 창조파와 있는 정부에서 조금 개선을 해보자 라는 개조파에는 안창호, 창조파에는 신채호 선생님이 있었죠. 뭐 둘 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결렬이 되었고 이승만은 탄핵이 됐죠. 이때 참 탄핵되기도 힘들었을 텐데 탄핵시켜버립니다. 돈을, 소문도 원치 안 좋고 돈을 너무 막 갖다 쓰기도 하고, 이 독립 자금이 어떤 자금인가요? 여러분들 뭐 영화나 드라마도 많이 봐서 알겠지만 사실 목숨 걸고 자금을 운반하고 목숨 걸고 무기를 사고 확보하고 독립운동을 하는데, 뭐 미국에서 뭐 술집에서 여성들도 많이 만나고 뭐 술도 많이 마셨고 뭐 이런 활동들을 하죠. 이게 미국 사람들이 자료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라고 해서 이렇게 너무 비판을 받지 않고 있기도 하고, 이 사람을 뭐 비호하는 그런 정적인 세력들도 좀 있고, 무슨 기념관을 짓는다는데 뭐 기념관을 짓기도 하고 이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분은 참 독립이 되고 난 다음에 제주 4.3 사건도 일으키죠. 나중에 배우겠지만 민간인 학살을 3만 명을 합니다. 6.25 전쟁이 일으키고 보도연맹 사건, 이거 뭐 30만을 그냥 30만 뭐 상상이나 가는 숫자인가요? 단군이래 민간인을 가장 많이 학살한 사람이죠. 나중에 뭐 좀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영화나 뭐 이런 사회적 분위기로는 전두환이 뭐 나쁘다, 뭐 굉장히 뭐 잘못했다라고 뭐 얘기하지만, 그래서 뭐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 사람이 국민반기구 사건 뭐 다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다음에 뭐 전쟁 나면 혼자 도망가 버리죠. 도망가면서 한강대교를 폭파시켜 버리죠. 거기 사람이 건너고 있는데 그냥 뭐 폭파시켜 버립니다. 건너고 있는 사람 거의 목숨을 잃었죠. 뭐 제일 먼저 도망가고
뭐 안심하다 뭐 우리는 뭐 잘 맞고 있다 하는 본인은 도망가 있으면서 어쨌든 이런 사람이고 부정선거도 많이 했고 선거하는데 상대방이 계속 그냥 죽어요. 왜 자꾸 죽는지 모르겠어. 대놓고 죽이거나 뭐 죽이거나 독재하려다가 실패하고 하야했죠. 하야하긴 했으나 뭐 거의 뭐 탄핵이죠. 뭐 2번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은식 대통령이 취임을 했으나 다시 국무령제로 바뀌었고 이상용 선생님이 최초의 국무령이었으나 뭐 자꾸 임시정부가 힘을 잃어가고 있었죠. 3대 국무령이 김구 선생님인데 내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임시정부를 운영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판단한 김구 선생님은 요직함을 다 내려놓으시고 딴 지도 체제로 계속 1940년 충칭에 임시정부를 세우기 전까지는 이때 주석을 김구 선생님이 하시죠. 이전까지 직함도 없이 계속 장제스를 따라다니면서 그 험난한 그 고생을 하셨었죠. 중간에 애국단도 만드시고. 자,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애국단이 나오네요. 애국단. 뭐 이거 남의 필기처럼 선생님이 가끔 얘기를 하지만 이 필기는 선생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 놓은 필기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선생님이 다 이렇게 제작을 한 거니까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필기도 소중히 생각하고 잘 학습을 하시면 되겠고 보완할 점은 또 얘기해 주시면 또 고맙겠고. 애국단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봉창 선생님이 동경에서 폭탄을 터뜨렸고 윤봉길 의사가 32년에 폭탄을 터뜨려서 장제스 중국 국민당의 후원을 받았다. 계속 받았다가 40년에 충칭정부에서 드디어 한국 독립당을 만들고 우리 한국광복군 배웠었죠. 대한 한국 광복 독립 뭐 이렇게 단체가 있었다는 거. 자, 이렇게 배웠었고 한국광복군을 만들었고 건국강령을 반포를 하고 삼균주의를 조소왕 선생님이 쓰시게 되죠. 그리고 김원봉의 조선위용대가 합류를 또 하면서 이 군의 세력이 좀 커졌죠. 자, 한반도가 이렇게 있고 요동반도 있고 산동반도 있고 중국이 이렇게 있고 여기 뭐 베트남 여기 캄보디아 이렇게 있고. 자, 여기서 상하이에 있었다가 계속 움직이면서 여기 충칭의 정부가 최종적으로 들어서게 되고요. 요 김원봉은 여기 우한 지금 뭐 우리가 우한 폐렴 코로나를 우한 폐렴이라고 처음에 불렀었잖아요. 그 지역에서 그냥 코로나입니다. 정식 명칭이. 이렇게 화북 지역에도 군대가 있어서 요 화북 지역으로 김원봉이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 가다가 김구하고 장제스가 부르니까 이쪽으로 갈까? 독립광복군으로 갈까? 하고 이 광복군으로 좀 틀어버리죠. 그래서 위용대가 이쪽으로 합류를 하고 여기는 조선위용대가 남아있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나중에 마오쩌둥 그 모택동 편에 서서 장제스하고 국共내전에서 승리를 공산당이 해버리죠. 모택동이 하고 이때 장제스가 이겼으면 또 어떻게 됐을까? 중국하고 친하게 많이 지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어쨌든 여기 장제스는 쫓겨서 대만에 내려가서 나라를 세우게 되고요. 조선위용대 합류는 이런 겁니다. 이게 화북 지역으로 다시 올라가려고 했는데 불러서 여기 조선위용대 김원봉의 군대가 합류를 하고 나중에 통일된 다음에 김원봉은 북한으로 갔다가 김일성한테 제거를 또 당하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의 한국광복군은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 미얀마 전선에 투입이 되기도 하고요. 미국 OSS와 연합 훈련을 펼쳐서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을 하죠. 8월 18일에 계획을 합니다. 이 친구들이 8월 15일 날 항복을 하게 되고 우리는 8월 15일이 광복절이 되었고 국내 진공작전을 펼치지 못하게 되죠. 이렇게 독립을 할 때는 우리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야 그 다음에 발언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독립을 할 때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 승자의 입장에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일본이 핵을 쐈고 여기다가 핵을 쐈고 소련은 여기 일본이 있는 관동군을 해치우게 되고 그러다가 여기 한반도까지 들어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소련의 공도 있고 미국의 공도 있기 때문에 반반 들어가야 한다 하면서 이렇게 38도 선을 그어버리고 북쪽에는 소련이 남쪽에는 미국이 주둔을 하면서 결국 이렇게 분단이 되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국내 진공작전은 작전명은 독수리 작전이었고 군의 이름은 정진군이었습니다.